네, 자 금요일 모닝주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영철 대표와 함께 금요일 모닝주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부와 대기업의 스킨십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정부와 대기업의 만남이 참 잦아졌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정부가 기업들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최근 또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낙연 총리가 현대차를 방문을 해서 수소차에 대한 또 언급을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수소차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전에 언급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언급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은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처럼 현대차에 가서 또 수소차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말했다라는 것은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 쪽에서도 뭐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참여를 해서 그만큼 고용도 늘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을 높여달라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었고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또 정부와의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삼성이 IT로서 강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직까지 점유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이처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통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한 성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송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이오 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시키겠다.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관여를 통한 기업들의 앞으로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인들이나 뭐 정부에서 관련된 테마들, 수소차다, 뭐 바이오다, 반도체다 이런 언급을 하면 관련된 테마들을 또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런 기대감이 좀 기대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과를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정부와 대기업의 스킨십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까치보다 반가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거리에서는 참 비둘기가 반갑지만은 않은데 시장에서는 비둘기를 굉장히 반가워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요. 사실 우리는 까치 설날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비둘기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언급이 되었었는데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을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잡음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연준의 또 독립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준이 백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 즉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뭐 하반기에 많게는 한 2번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앞으로 정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전반기에는 하지 않겠고 자제하겠다라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준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비둘기 파적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왜 지금 자산 규모 축소를 간다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속도 조절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다시금 언젠가는 또다시 금리 인상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문제적인 것은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상황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었고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과연 국내 시장에서의 신흥국의 자금들이 얼마만큼 유입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찾아본다 그러면 네. 어제 시장에서도 보신다 그러면은 미국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이 뭐 약했다 이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네. 미국이 강세를 보일 때는 우리나라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적으로 봤을 때의 타이밍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둘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둘기를 너무 반가워할 필요는 없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시네요. 약간은 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장 전략을 함께 짜볼게요. 사실 오늘장 전략을 참 짜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다음 주는 계속해서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긴 연휴를 네. 앞두고 항상 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뭐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네. 전 같은 경우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방산주도 급등을 했었던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네. 이런 연휴라는 불확실성, 특히 최근 기관의 수급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쪽에서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들이 좋았던 것은 지난 화요일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IT 업종 쪽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IT 쪽에서의 움직임들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왔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가고 반면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최근 탄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기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당분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기관에서 부품주 쪽에서 유입되었다라는 겁니다. 기관 쪽에서 IT 부품 쪽에 유입됐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보수적인 움직임에서 IT 관련 부품 쪽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에서 시작된 것은 지금 IT로 지속된 이동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테마주로 보시면은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IT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또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니까 뒤이어서 IT 쪽에서의 후발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에 따른 IT 부품주들 쪽에서의 이제 후발주를 찾고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좀 포인트를 두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IT 종목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IT 부품 업종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자고 전략을 주셨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장 관심 종목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네. 역시 IT 관련주 또한 반도체 장비 업체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하겠다. 이제는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고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리노공업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메모리 반도체와는 상당히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부품 기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이다 그러면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초반에는 한 1000여 개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2000여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5G, 빅데이터, 자율주행을 통한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리노공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제품의 50% 이상이 고객사에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빅데이터 산업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멘스형 의료기기 부품도 매출이 좀 과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을 하다 어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서 실적 역시도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실적적인 흐름, 미래 또한 산업적으로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IT 부품 업종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리노공업도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철 대표와 함께 금요일 모닝주스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돼지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